윤정이는 낡은 아파트 복도에 서 있습니다. 젖은 시멘트 냄새가 스며들고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입니다. 문틈으로 TV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어머님,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갑니다. 손에 든 보온통 안엔 직접 싸온 잡채와 전 몇 조각이 있습니다. 추석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렀다 가세요. 라는 말에 기대어 올라온 길입니다. 그럼 밥상이라도 같이 차리자. 하려던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문이 쾅 닫힙니다. 금속 손잡이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체온까지 앗아갑니다. 비에 젖은 복도 끝에서 정희는 잠시 멈춰 섭니다. 그래, 나도 이제 그만해야지. 눈가가 젖어오지만 그 눈물조차 닦을 여력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자신은 낯섭니다. 주름진 얼굴, 굳게 담은 입술, 오래된 외투. 당신은 하늘에서 보고 있죠?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방 안엔 고요만이 있습니다. 낡은 커튼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듭니다. 작은 부엌에선 삶은 메밀향이 남아 있습니다. 보온통을 개수대 옆에 내려놓고 젖은 앞치마끈을 풀읍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전기 주전자의 오래된 끓는 소리가 방안을 채웁니다.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그녀는 책상으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가장 깊은 칸입니다. 남편 이름이 적힌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누워 있습니다. 박정호 명의 토지계약서.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만지고 눈꼬리를 부드럽게 내립니다.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가요? 정희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온기가 올라옵니다. 오래 묻혀있던 봄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는 듯합니다. 봉투를 다시 내려놓고 액자 속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작업복 차림, 해웃는 얼굴. 장터에 나가기 전 늘 하던 인사. 다녀올게, 정희야. 오늘도 버텨보자. 그 시절 그녀는 장터에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새벽 어둠을 헤치고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고 저녁이면 남은 나무를 쌓았습니다. 비가 오면 나무 상자가 젖고 겨울이면 손가락이 트고 여름이면 파리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래도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늘 앞치마를 다려두었고 돈통엔 금액별로 메모지를 끼워두었습니다. 메모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계부엔 소금 500g 1,200원, 손주 김밥 재료 7,300원. 같은 작은 글씨가 촘촘히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능하면 먼저 내주고 더 들어오면 덜 쓰는 삶.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효녀라며? 아들이 성실하다며? 정희는 웃었습니다. 좋은 쪽만 보았습니다. 명절이면 미리 반찬을 만들고 봉투에 교통비를 살짝 넣어 건넸습니다. 필요할 때 쓰거라. 손길은 항상 조심스레 물러섰습니다. 도움을 강요하지 않고 고마움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녀는 그런 어른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복도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길었습니다. 가슴속 오랜 신념이 금이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오릅니다. 그녀는 떨림을 가라앉히듯 두 손으로 잔을 감쌉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께가 얇습니다. 종이 몇 장, 도장 자국, 오래된 잉크 냄새. 남편은 생전에 한 번 말했습니다. 당장은 소용없어도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 여기가 달라질 거래. 그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늘 지금이 급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먼저 갔고 종이만 남았습니다. 종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렸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펼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문이 닫히던 날입니다. 마음을 서랍처럼 천천히 정리합니다. 옷장 문을 열어 오래된 한복을 쓸어봅니다. 장롱 속에서 빛이 바른 보자기가 나옵니다.
한쪽 끝이 닳아 실밥이 돋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접어넣습니다. 현관 신발장엔 고무장화와 가벼운 운동화가 나란히 있습니다. 장화는 장마철 시장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운동화는 양로원 봉사 가던 날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삶은 그렇게 신발처럼 헤어졌고 그래도 짝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창밖 비가 잦아듭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 위에 동그랗게 번집니다. 그녀는 의자를 창가로 조금 끌어당깁니다. 앉아 바깥을 봅니다. 옆동 옥상에 세워둔 플라스틱 의자가 흔들립니다. 윗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낮게 내려옵니다. 집집마다의 사정이 겹겹이 내려앉는 시간입니다. 정희는 손바닥을 펴고 주름을 봅니다. 남에게 밥을 해주고 장을 보고 봉투를 건네던 손. 오늘은 자신의 손을 위해 따뜻한 약손 크림을 조금 짭니다. 조용히 문지릅니다. 수고했어요. 탁상 시계를 봅니다. 밤 9시. 내일이 떠오릅니다. 주민센터 옆에 작은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엔 컴퓨터 자원봉사 학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어려운 말들. 그녀는 아직 낯섭니다. 하지만 두렵진 않습니다. 오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열어야 할 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봉투를 다시 만지며 속삭입니다. 정희야, 천천히. 너도 사람이지. 너도 살아야지. 휴대폰 화면이 켜집니다. 알림은 없습니다. 잠깐 멈칫하다가 사진첩을 엽니다. 남편과 장터에서 찍은 흐린 사진. 모서리가 깨진 옛 가족 사진. 화면을 넘기다 손주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켜진 장면에서 멈춥니다. 빛이 작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녀는 화면을 닫고 다시 방을 둘러봅니다. 창틀에 작은 다육이가 있습니다. 물을 너무 주지 않으려 조심조심 키웠습니다. 줄기가 한마디 자랐습니다. 조용히 미소가 번집니다. 정희는 봉투를 원래 자리에 넣지 않습니다. 내일을 미루지 않으려는 듯 탁자 위에 그대로 올려둡니다. 주전자의 전원을 끄고 부엌불을 점검합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합니다. 잠자리에 눕습니다. 천장은 낮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숨쉬기엔 넉넉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문 하나가 열리는 느낌이 듭니다. 눅눅하던 공기 틈으로 봄바람 같은 기척이 스칩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여보, 내일은 봉투를 펼칠게요. 밤이 깊어집니다. 창밖 고이는 물빛이 잦아듭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녀의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납니다. 낡은 심지에 불이 붙을 때 나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입니다. 내일 그 불빛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닫힌 문과는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열리리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첫 버스를 타고 복지관 앞을 지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고 길가 나뭇잎에 물방울이 매달렸습니다. 유리문엔 장명수 부동산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장명수는 오래된 계산기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그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빠르게 튀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그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개발 예정지 지도, 붉은 선, 집원. 그는 말끝을 고쳐 잡았습니다. 확실히 움직임이 있네요. 정희는 숨을 고르듯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라 해서요. 제 이름이 맞는지 세금 체납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부는 인터넷 발급이 편합니다. 공인인증 절차가 필요해요. 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수수료 결제. 정희는 메모장을 꺼내 한 줄씩 적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낮게 묻자 장명수는 말끝을 낮추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다만 법적 확인은 직접 열람하셔야 안심하죠. 복지관 컴퓨터실. 자원봉사 대학생 준호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엔 정부 사이트가 떴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창, 카드 결제창이 연달아 떴습니다. 정희는 낡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시면 돼요. 숫자 패드에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클릭 소리, 잠깐의 정적, 그리고 출력 대기 알림.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등기부 등본. 소유자란에 윤정희가 또렷했습니다. 숨이 길게 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오탈자 확인 한 번만요. 작은 친절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귀가 길. 시장 골목을 지날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통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바로 못 나가 봐서. 말끝이 어색했습니다. 괜찮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다니세요? 혹시 집 문제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해요. 세영도. 말이 겹쳤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정희가 자르자 반대편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주말에 꼭 오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고지서가 몇 장 꽂혀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관리비, 건강보험료. 현실이 묵직했습니다. 식탁에 등기부 등본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예상 세금, 수수료, 중개보수. 숫자는 빠듯했습니다. 당장 큰 돈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개발은 예정이었습니다. 시기는 모호했습니다. 기다리면 금액이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불안과 한 몸이었습니다. 한숨이 짧게 났습니다. 서두르면 실수한다. 남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복지관에서 뵌 것 같은데 무슨 일 보셨어요? 목소리는 호기심과 걱정이 반반이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로 받았습니다. 컴퓨터 배우러요. 김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요즘 개발 소문이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 많아요. 말끝에 진심이 묻었습니다. 과일은 달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더 빨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갈비 준비해 놓을게요. 그런데 강북집은 그대로 두시는 거죠? 정희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대로 두자. 며느리의 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오후 장명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근 거래가 비스집원 시세표, 감정평가 의뢰 절차. 첨부 파일이 빼곡했습니다. 정희는 논의하려 잠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에 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건조하던 이불에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마음이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팔면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은 기다림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소용없어도 언젠간 도움이 된다. 그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책 첫 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법부터. 저녁 무렵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률 상담 가능한가요? 일정표를 받아 적었습니다. 무료 상담은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견뎌야 했습니다. 그 사이 생길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전화, 방문, 설득, 그리고 흔들림. 그녀는 공책 둘째 장에 적었습니다. 1등기 추가 열람, 2 세무 상담 예약, 3 통장 분리 비상금 계좌 개설, 4 녹음 앱 준비. 글씨가 또박또박 박혔습니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우리 집에서 먹어요. 사돈도 오신대요. 정희는 답을 늦췄습니다. 화면 위로 알림창이 다시 떴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짧은 공소남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줄에 덧붙였습니다. 오식사 자리는 바깥에서. 6말은 짧고 분명하게. 그리고 휴대폰의 기록이라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받은 등기부 등본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장명수가 보낸 시세표도 함께 넣었습니다. 늦은 밤 부엌 싱크대에 물이 가늘게 흘렀습니다. 정희는 컵을 씻고 행주를 짰습니다. 물줄기는 얇고 질겼습니다. 손에 힘을 주자 물이 또르륵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입술선이 단정했습니다. 속으로 또박또박 말해보았습니다. 정희 씨, 내일은 세무서부터 갑니다. 누가 묻거든 확인 중이라고만 말해요. 말은 짧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쪽에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거실 불을 끄며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의 사각거림이 심장박동과 겹쳤습니다. 창밖이 깊어졌습니다. 골목의 개가 한 번 짖고 그쳤습니다. 침대맡 램프 불빛이 둥글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얻은 건 종이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면 돌아올 문장 하나였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법부터. 그 문장을 베개처럼 고의 밑에 깔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더 많은 전화가 올 것입니다. 더 많은 말이 그녀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걸요. 내일 세무서, 모레 법률 상담 접수, 주말 식사 자리는 바깥에서, 차례로 밟을 작은 돌들. 그녀는 그 위에 조심히 발을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은 조용했지만 결심은 또렷했습니다. 논두렁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흙냄새가 짙었습니다. 정희는 마당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돌 틈을 긁었습니다. 물두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낯선 냄새가 줄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래 덮인 이끼를 떼다 말고 낡은 금속 상자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우물 테두리 안쪽 돌과 돌 사이였습니다. 작은 자물쇠가 달린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와 천천히 비틀었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얇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편지지는 바랜 크림색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굵고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정희 씨,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이 상자를 꺼내요. 당정 쪽 땅만 믿지 말고 작은 자투리 땅도 기억해요. 지도 뒷면에 표시했어요. 어느 날 누군가 와서 싸게 넘기라며 압박하거든 시간을 벌어요. 서두르지 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뒷면엔 손바닥만 한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집원과는 달랐습니다. 좁고 길쭉한 땅, 도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깔끔한 점퍼, 반짝이는 구두. 눈빛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여기 윤정희 댁 맞지요? 장명수 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명수 씨요? 사내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큼직했습니다. 요즘 여기 땅 찾는 분 많습니다. 시장이 꺾이기 전에 정리하셔야 해요. 오늘 계약금 가져왔습니다. 그의 말은 빠르고 매끈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소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 바쁘신가 봐요. 그럼 잠깐만 서류만 보시죠. 얇은 파일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사전 동의서라는 굵은 제목. 구석엔 낯익은 이름이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명수. 정희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내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지금 도장 찍으시면 바로 계약금 드립니다. 어르신들께 제일 안전한 방식이에요.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순간 얇아졌습니다. 그러나 곧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예, 뭐 그러시죠. 다만 늦으면 손해입니다. 그는 명함을 탁자에 올려두고 뒤돌았습니다. 발소리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시간을 벌어요. 문장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사전 동의서라며 방문. 명수 씨 이름이 서류에 보임. 확인 부탁. 전송 알림이 떴습니다. 곧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그 서류 양식이 이상해요. 정식 절차가 아닙니다. 명수 씨 이름이 찍혀 있어요. 직접 확인할게요. 가능하면 오늘은 누구에게도 서류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녹음 준비해 두세요. 짧은 조언이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잣말처럼. 서두르지 말 것. 점심 이후 이웃 할머니들이 들렀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방 안을 돌았습니다. 묵은지 한쪽이 접시에 얹혔습니다. 도시서 오셨다면서요. 물맛이 좋아요. 밥도 잘 돼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담백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눈웃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이지. 도시 집 말고요. 이사하셨어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날 잡아 이야기하자. 민수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편해요? 세영도 어머니 찾느라 고생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들꽃 사이로 벌 2마리가 낮게 떴습니다. 하늘은 얇은 파랑이었습니다. 조용함이 다시 내려앉으려는 순간 택배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기사에게서 노란 봉투를 건넸습니다. 등기였습니다. 발신인은 흰주개발 사전협의팀.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 속 제목이 또렷했습니다. 사전 동의서 접수 안내 및 보완 요청. 접수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서명 이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편지의 빨간 점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소화기 너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진 보내주세요. 오늘 중 지자체 확인을 넣겠습니다. 장명수 씨에게도 통화해보죠. 전화를 끊고 그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적었습니다. 7위조 신고, 팔명수 직접 대면, 구 지자체 담당자 이름 기록. 글씨가 또렷해졌습니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우물 물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밥 짓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 헤드라이트가 번졌습니다. 불빛이 마당을 길게 쓸었습니다.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 발자국 2쌍, 민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뒤이어 낮고 매끄러운 며느리의 목소리. 어머님, 얘기 좀 해요. 정희는 부엌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편지와 등기 서류를 덮었습니다. 램프불을 한 번 더 밝게 올렸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루 끝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둠과 빛 사이에 2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눈은 불안했고 며느리의 입술은 초조했습니다. 멀리서 개울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정희는 마음속 문장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말은 짧고 분명하게. 왔니? 들어와라. 마당에 흙이 작게 울렸습니다. 숨소리와 발소리가 겹쳤습니다. 테이블 위 봉투의 모서리가 램프불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깐 그 빛에 닿았습니다. 흔들림은 있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을 꺼낼 시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봄비가 어둑하게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처마 끝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루에 젖은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민수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세영이 우산을 털며 들어섰습니다. 입술이 질끈 다물렸습니다. 탁자 위엔 낡은 봉투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빛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앉아서 얘기해요. 민수가 숨을 골랐습니다. 앉자. 정희가 의자를 당겼습니다. 마룻바닥이 작게 울렸습니다. 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집을 왜 그렇게 우리랑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내 집이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내가 정한 거다. 바깥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창문을 스쳤습니다. 현관이 열렸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점퍼, 반짝이는 구두. 윤정이 댁이죠. 흰주개발입니다. 지난번 사전 동의서 보완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굽니까? 사내는 미소를 얹었습니다. 아드님이시죠. 오늘 도장만 받으면 세영이 눈길을 피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낮고 선명한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지금 도장 찍으시면 바로 계약금 드립니다. 어르신들께 제일 안전해요. 장명수 사장님 이름으로 접수 넣어둘게요. 사내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비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처마 끝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정희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등기 우편 봉투, 접수증, 서명 이미지.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민수가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섰습니다. 어머니가 안 찍으셨다고요? 안 찍었다. 사내가 태어난 표정을 가장했습니다. 오해십니다. 절차상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유진 변호사. 스피커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르신 구청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사전동의서 원본 대조 불일치입니다. 접수자 이름의 장명수 도장도 비정상. 적이 들이친 기분입니다. 방안 공기가 한치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 세영을 보았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 당신 누군데 우리 집 얘기에 끼어들고 있어? 세영이 웃음을 억지로 올렸습니다. 정리하자고 한 건 다 어머님을 위한. 추석날 나가세요라고 한 입으로 정희의 말이 짧게 울렸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자리를 정했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내 이름을 훔치려 했다는 것도 알았다. 사내가 문 쪽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비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길을 막았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전화기에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흘렀습니다. 기다리세요. 방금 고발장 접수합니다. 녹음 파일, 등기봉투 모두 증거입니다. 사내의 미소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빗물이 구두 앞코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세영이 마지막으로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애들도 있고 우리도 사정이. 정희는 시선을 낮추어 멈췄습니다. 낡은 봉투 모서리에 손끝을 얹었습니다.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도장은 각자 가슴에서 찍는 거다. 내 생의 도장은 내가 찍는다. 말끝이 또렷했습니다.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내가 틀렸어요. 경찰 사이렌이 멀리서 작게 들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룻바닥에 빗물 자국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맑아졌습니다. 오늘로 끝내자. 빌려 쓴 이름 여기서 거두자. 그녀의 손이 녹음기 위에 가만히 올랐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붉은 경광등 빛이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순간 모두의 얼굴이 번졌다 사라졌습니다. 그때야 민수가 또렷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정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고요했고 단단했습니다. 봄비는 장맛비처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방안 공기는 맑아졌습니다. 오래 눌러있던 것 하나가 똑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그 소리가 정희의 가슴 한가운데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 날의 문을 여는 일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연무가 거치듯 주방의 김이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정희는 뚝배기를 한 손으로 붙들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향, 들기름 한 방울의 고소함, 갓 쌀 씻은 물에 맑음이 어울렸습니다. 작은 식당 간판 아래 분필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봄날 밥상, 오늘의 국, 애호박 된장, 오늘의 말, 혼자 오신 분도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문이 열릴 때마다 종이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그 국 있어요?
네, 어제보다 조금 더 달아요. 호박이 잘 익었거든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속이 풀리네. 점심 무렵 작업복 차림에 청년 둘이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얼큰한 것도 있나요? 청양고추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너무 맵지 않게. 그녀는 칼끝으로 고추를 다졌습니다.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살다 흔들리던 손끝이 이제는 물기를 고르게 가르는 듯 했습니다. 벽엔 액자가 2개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그리고 작은 봉투. 봉투 속 편지는 종종 자리를 비웠다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나는 다시 피었습니다.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을 때마다 그녀의 하루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문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이 둘이 그의 바지춤을 잡고 서성였습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요. 정희는 미소를 얹었습니다. 손부터 씻고 들어오렴. 아이들이 손을 털며 뛰어갔습니다. 민수가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간판, 못이 조금 헐거워요. 내가 고쳐도 될까요? 그래. 망치랑 못은 저기 서랍에 있어. 툭툭 간판 뒷목재를 고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로 딱딱해진 나무가 다시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의자에 턱을 괴고 국을 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봄을 2숟갈 넣었거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날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 대신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물 먼저 마셔라. 그리고 밥 더 먹어. 말은 천천히 해도 돼. 식당은 오후 햇빛으로 가벼워졌습니다. 그늘과 빛이 테이블을 번갈아 스쳤습니다. 민수는 주방 앞에서 한참 멈춰서 있었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돈 얘기가 아니고 손 얘기요. 그럼 주말마다 창틀 닦아줘. 봄먼지가 자꾸 왔네. 민수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네. 해가 기울자 한남산 너머로 바람이 찼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낮추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대파를 묶어 물에 담갔습니다. 뿌리에서 하얀 숨이 피어났습니다. 오래전 텅 빈 방에서 들리던 고요와 달랐습니다. 이제의 고요는 다진 마늘을 덮는 소금처럼 모든 것을 제자리에 눌러주는 평온이었습니다. 늦은 손님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노인. 여기 혼자도 밥 됩니까? 혼자 오라고 쓴 집이에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노인은 한 숟갈 뜨고 말했습니다. 살아보니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제일 약이더라고. 정희는 웃으며 국을 더 부었습니다. 맞아요. 야근 시키지 말고 삶도 데우지 말고. 밤이 되자 식당은 그날의 온기를 서서히 놓았습니다. 바닥을 닦고 그릇을 말리고 간판불을 끄기 전 그녀는 벽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이기 전에 나 자신이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로서도 나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문을 닫으려다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간판 나사 하나 더 줘였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아이들 모자 챙겨. 네, 어머니. 응.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녁바람이 주방까지 깊게 들어왔습니다. 미지근한 증기를 밀어내고 새 공기를 깔았습니다. 불을 끄고 한 발 물러서자 유리창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머무는 대신 스스로 서서 문을 여닫는 눈빛. 그녀는 창을 반쯤 열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당신 들리죠?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허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내어주는 침묵. 곁을 허락하는 침묵. 그날의 마지막 손님처럼 한 마리 새가 처마 끝에 내려앉았다가 푸드덕 떠났습니다. 그 그림자를 따라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별 하나가 일찍 떴습니다. 그녀는 간판불을 끄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길 잃은 발걸음도 빛을 보고 멈추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고 문패를 닫고 손바닥의 물기를 앞치마에 훔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문장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봄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맞이하는 것. 그 말이 입술에서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주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씻어 말린 그릇들이 반듯했습니다. 내일의 자리와 오늘의 자리 사이에 더는 미안함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간판 및 분필 글씨를 다시 고쳤었습니다. 혼자 오신 분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점 하나, 획 하나에 숨을 고르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문을 닫았습니다.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잔잔히 울렸습니다. 밤 공기가 맑았습니다. 하늘은 깊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국을 끓이고 밥을 지을 겁니다. 누군가의 허기를 덜고 자신의 허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봄날 밥상. 오늘도 내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의 힘으로.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